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세무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 20년 전에 일어났던 대한항공 괌 추락 사건 기억하십니까? 아주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 중에 탑승객 중에는 온 가족이 괌으로 놀러 갔다가 참사를 당했던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습니다. 자, 온 가족이 사망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상속이 발생을 할 텐데 그 상속 재산은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 문제로 아주 사회적 이슈가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무조사 중에서 어떤 세금이 가장 세무조사 시에 어려움을 겪게 될까요? 정답은 상속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상속세 조사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과거 10년치 재산 변동 상황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어제 점심을 뭘 먹었더라, 이것도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리고 그 소득세나 법인세 조사하다 보면 한 3, 4년 전에 그 거래를 조사를 하는데요, 억 단위 금액에 대해서도 사장님들이 잘 기억을 못해요.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래서 비일비재하게 억울하게 입증을 못해가지고 세금 부과당하는 일도 실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상속세 세무조사는 어떻습니까? 10년치 조사를 하니 이걸 다 어떻게 기억해서 입증을 하겠습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또 고의적 탈루 사실이 발견되면 최대 또 15년까지 연장이 됩니다. 10년도 어마어마한데 15년까지 연장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조사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속세 세무조사는 최소 10년 이상 그 장기 계획이 필요한 조사입니다. 상속세 대비를 하시려면 은행 거래에 대해서 큰 금액에 대해서는 기록을 좀 남겨놓으시고 또 저장도 해놓으시고, 또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도 기록하시고 또 저장하시고 기록 관리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세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런 상식사항을 말씀드리면, 대한항공 사례에서요, 그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으니까 상속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이 상속 재산을 누가 가져갈까요? 중요한 문제죠. 그 상속 순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면, 자, 대한항공에 아버님이 타고 계셨어요. 그러면 그 아버님의 재산을 부인과 자녀들이 우선 가져가게 되죠. 우선순위가. 근데 같이 비행기에 타서 같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렇게 되면 부모님이 가져가세요.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도 같이 비행기에 타셨다. 같이 돌아가셨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형제자매들이 가져가게 되고요. 형제자매도 같이 사망했다. 그러면 서자식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제자매도 없고, 그렇다면 또 사촌 이내 반계혈족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항공 사례에서 이 사촌 형제들하고 또 처갓집 식구들하고 이 상속 재산에 대해서 소송이 붙은 사례가 실제 있었죠. 자, 그러면 또 상속 재산은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이냐, 이 상속 재산 분할 문제가 발생을 하죠. 저희 거래처 사장님 중에는 아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내가 죽으면 절대 아들한테 내 재산을 안 물려주겠다 해서 딸한테 주겠다고 유언을 남겨놓으신 분이 계세요. 실제 유언장을 작성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딸한테 다 주겠다. 그렇게 되면 이 상속 재산은 다 딸한테 가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유언 상속이고요. 두 번째가 협의분할. 협의분할이 무슨 말이냐면, 형제들끼리 형님이 부모님 모시고 사느냐고 고생했습니다. 50% 가져가시고 나머지 50% 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나눠 가질게요. 이게 협의해서 나눠 갖는 게 협의분할 상속이고요. 유언도 없고 협의분할도 안 했다. 그러면 법정 지분대로 가는 겁니다. 법정 지분은 배우자가 1.5고 나머지 형제들이 1의 지분을 갖습니다. 자, 오늘 상속세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최대 상속세는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10년 이상 최대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상속 순위와 상속 재산 분할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2본부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